수 있죠. 삼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새로 석탄 발전을 짓고 있습니다. 여전히 건설 중입니다. 올해 새롭게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또 얼마 전에 영남권 신공항 얘기를 또 꺼내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우리가 지금처럼 화석연료를 펑펑 쓰면서 경제 성장을 영원히 할 것처럼 생각하는 이 잘못된 구조를 먼저 멈춰야 됩니다. 또 다른 구조,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기후위기 자체가 불평등한 구조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전 세계 50% 인구, 가난한 사람들 50%의 사람들이 배출하는 탄소는 불과 10%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2020년 11월 21일) 나는 그날 미래를 바꾸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이 사람들은 내게 2050년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우연히 나는 친구에게 석탄 덩어리 하나를 얻었다. 석탄은 쉽게 부서졌고 손을 검게 만들었다. 죽은 식물이 늪지대에 떨어져서 썩지 않고 합성될 때 석탄이 만들어진다. 죽은 식물, 엄청난 압력, 뜨거운 열기, 오랜 시간. 불에 탄 석탄은 이미 한번 죽었기에 그래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8,820만 톤의 석탄을 사용했다. 1인당 석탄 소비량을 따지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인류가 화석연료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최 200년도 되지 않았다. 석탄화력 발전은 여러 문제를 낳았지만 가장 빈번하게 들리는 내용은 역시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이다. 서울 마포구에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화력발전소인 서울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다. 한국중부발전은 이 발전소의 시설을 모두 지하로 옮겨서 현재 건물의 지상 부분은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지금도 발전소인데 1930년에 지어질 때는 석탄화력 발전소였어요. 몇 번의 연료 전환을 거쳐서 지금은 LNG 가스화력 발전소가 된 거고, 서울에 당인리 화력이 나가면서 석탄화력이 나가면서 서울에는 석탄화력이 안 남게 됐습니다. 나는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을 찾았다. 환경운동연합은 1993년에 결성된 한국 최대의 환경단체이다. 김혜린 쌤하고 제가 만든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보고 있어요. 매일 운영 방식은 역시 매일 발송 매크로를 해야 되는데, 키움미디어 허브는 이게 매크로 만드는 게 어렵지 않다고 그랬는데 한중국장님은 조금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이 보고서는 밑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주요 내용이 있는 것처럼 4월 나오는 보고서가 이런. 저는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권우현이라고 합니다. 석탄발전소 관련 캠페인들이라고 하면 사실 기후위기 상황에서 특히 국내에서 가장 많은 단일 배출원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게 석탄발전소이기 때문에 이걸 언제까지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어떻게 문 닫을 건지에 대한 기획과 그런 실행들을 여러 지역의 환경운동연합, 지역 주민들, 그리고 중앙 단위에서의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 연구소들 이런 것들하고 논의하고 또 캠페인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탄발전소가 국내에 한 60여 기 정도 있다라고 하면, 물론 지금 인터뷰하는 거 시점 기준으로는 58기가 있는 상황인데요. 60여 기 정도라고 놓고 보면 30기 정도, 그 절반 정도는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충청남도 안에서도 당진, 보령, 태안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 다 10기 정도씩 존재하고, 이
충남 보령 당진에 있는 석탄 발전소들이 세계에서도 손에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그 용량이 큰 발전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경상남도의 하동, 사천 이쪽에 한 10수기 정도 두 번째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충청남도 다음으로 석탄 발전소가 많은 지역인데, 거기에 또 지금 2기의 고성하이라고 하는 석탄화력 발전소가 지어지고, 지금 2021년 중에 상업운전을 2기가 다 시작할 걸로 보여요. 네, 그리고 강원도에도 지금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가 한 몇 기 있는데, 거기에는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뿐만 아니라 4기의 신규 석탄 발전소가 더 생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석탄화력 발전소는 보통 법정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30년이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서 설비 개선을 해서 수명 연장해가지고 지금도 가동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들이 있지만, 수명 연장 사업은 기후위기 시대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각해진 시대에 수명 연장 사업이 더 이상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0년 가동되는 걸로 봐야 하고, 그래서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들도 생기면 30년 정도 가동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거는 작년 말, 그러니까 20년 말에 나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정부가 이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들의 수명 30년을 보장해 주려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주희이고요. 현재는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의 활동가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되기 이전부터 이제 육식을 하지 않는 페스코 식단을 실천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동물권 때문에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후위기에 관심을 제가 갖게 되고 환경에 관심을 계속 갖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 페스코, 채식의 일종인 거죠. 그것도 이제 그 기후위기와 축산업이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었고요. 네, 그리고 일반인들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페스코가 아니라 정말 완전 채식으로도 식단을 이렇게 조절해서 먹을 수 있거든요. 좀 음식점도 찾아보면 있고, 아니면 정말 집에서 요리를 해보면 채식이 굉장히 생각보다 요리하는 게 어렵지 않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에서 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안재훈입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현재 가장 좀 중요한 사업으로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그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 퇴출 운동에 힘쓰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사실은 이 석탄발전 퇴출에 관한 업무들을 하고 시민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우리가 어떤 모든 우리 생산 활동을 하고 소비 활동을 하는 데서 발생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온실가스 배출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사실 석탄 발전소예요. 지금 현재 한 40% 정도 되는 전기를 우린 석탄 발전으로 만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석탄 발전을 얼만큼 빨리 퇴출하느냐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의 속도가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2030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다 퇴출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기후위기는 그만큼 지금 당장 변하지 않으면 이거를 되돌릴 수 없는 어떤 기후 재앙으로 갈 수 있다는 경고들이 있고,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이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근본 변화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는 석탄 발전소를 퇴출하는 것이다. 피카츄이의 에너지 대모험. 안녕하세요. 저는 피카츄이고요. 저는 권 선생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죠. 네, 저희 지금 시즌이 아닌데. 네, 맞아요. 그 이유는 바로 무언가에 대해 공통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힘이 생긴다. 서울에서 쫓겨난 석탄화력 발전소는 각 지방으로 흩어졌다. 규모가 더 커졌고
더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움직였다. 삐그덕거리고 있어서 올해 이제 탈락한 컴퍼넌스 관련해서도 수능 심사에서 불참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아까 근데 지역에서는 LNG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그 자체로 반대한다기보다는 현재 있는 발전소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LNG가 가는 거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당진에서 두 기는 울산 가고 두 기는 여수로 가고 이렇게 결정되고. 예, 저는 충남 당진에 살고 있는 김정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당진 환경운동연합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입니다. 또 하나가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고요. 그래서 당진에서 보면 당진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주 배출원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또 하나는 현대제철이라고 하는 제철소고요. 이 두 군데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당진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95%가 넘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만 이 항상 정부나 한전이 이렇게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돈으로 지역 주민들을 막고 삶아요. 석탄화력 주변 지역에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가 지어지면 그 해당 시군에다가 특별지원금이라고 석탄화력 발전소가 지어지는 용량에 따라 특별지원금이라고 줘요.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세수가 공짜로 생긴 거죠. 이게 이제 2010년도 처음 그 동부화력 발전소와 관련된 지역 대책위들이 비 오는 가운데 이제 출범식을 하고 투쟁을 시작했던 기록이고요. 여기는 이제 주민 설명회 때 동부화력 쪽에서 사업자 쪽에서 용역을 동원해서 주민들 못 들어오게, 반대 주민들 못 들어오게 막는 겁니다. 찬성 주민들만 받아들이고 반대 주민들을 다 막아서 못 들어오게 설명회를 가로막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된 그 릴레이 1인시를 했었고, 국내에서 석탄화력 발전소 계획된 것을 막아서 백지화시키고 막아낸 경우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당진 에코파워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석탄하러 가면 당진을 찾고 당진 환경연합을 찾아오는 이유가 그런 국내 유일하게 석탄화력을 막아낸 경험 때문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인버터라고 하는 건데요. 태양광 모듈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거는 직류로 발전됩니다. 전기는 크게 이제 직류교로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쓰는 전기들은 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들은 교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류로 발전되는 것을 인버터에서 교류로 변환시켜서, 그래서 요 전기의 변압기로 올려보내서 시켜서 한전에 전기선을 연결하는 겁니다. 요 인버터에 보면 여기에 이제 발전량 표시가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전량이 얼마인지, 전체 총 발전량이 얼마인지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전체 발전량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잘했슈. 따라서 여기 태양광 쪽으로 쭉 가면서, 이게 언제 설치한 거죠? 이게 지금 16년, 2016년이니까 한 4년 지났습니다. 네, 저는 당진 성문면 3마리에 살고 있는 황성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공부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해왔는데요. 그 속에서 하면 할수록 그 에너지에 대한 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태양광 발전이나 가정용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많이 좀 돌아다니다가 우리 집도 그러면은 한전에서 보내는 전기 말고 외부에서 오는 에너지 말고 자체적으로 좀 자립할 수 있는 에너지가 뭐가 있을까 해서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주택을 지으면서 태양광, 가정용 태양광을 놓고요. 궁극적으로는 좀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시설만 잘만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에너지 자립 주택 요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당진화력 발전소인데요. 오른쪽부터 보면 가동되는 건 1, 2호기, 4호기, 예, 그다음에 6호기, 8호기, 10호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연기가 올라가는 건 그렇고요. 예. 화력발전소의 내부 지역에 환경감시를 맡고 있는 인간환경감시센터 센터장 김경빈입니다. 인근 지역과 피해를 받는 지역 주민들이 건강상이라든지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시는 대로 제 뒤쪽에 있는 곳은 공식적인 이름으로 회처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석탄을 열원으로 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난 다음에 남는 재를, 석탄재를 매립하는 장소가 바로 회처리장인데요. 계속적으로 주민들은 저 안에 들어있는 물이 어떤 괜찮은 물일지, 또 저 석탄재가 그냥 이렇게 흡입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또 일각에서는 지금 재활용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재활용을 했을 때 큰 영향은 없는 건지 이런 걱정거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마을 이장님으로부터 감시센터에 전화가 왔어요. 지난 주말에 발전소에 그 러시아산 저질탄이 들어와가지고 하역을 하는데 바람이 마을 쪽으로 불어서 그 비산먼지가 많이 날려서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당했다라는 민원 전화가 와서 현장 확인으로 잠깐 나왔습니다. 제가 물휴지로 석탄가루를 한번 직접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석탄 비산먼지는 색이 새카만 색이어서 시설을 살펴보면은 석탄가루가 실제 날렸는지 안 날렸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우리 사회의 취약성을 드러낸다고 설명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싸우고 투쟁한다. 그건 아니고 배수로. 네, 배수로 관계. 배수로면은 회처리장에서 나오는. 아니 그거는 남동 화력발전소에서 그쪽에 연기 나는 것은 우리 여기 구름같이 생각하고. 예. 별로 맞아요. 뭐 영향을 생각을 못했어요. 어떤 다른 바다에 가면은 그 포구에 가면은 이 부유물들이 많이 뜨거워 있어요. 근데 이게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밖으로 나가. 이 바람은 어디서 나는가? 남동 화력발전소에서 오는 바람 방향이에요. 독한 가스가 우리한테 날라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천 지역에는 지금 그 인근 고성 행정구역은 고성이긴 하지만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1, 2, 3, 4, 5, 6호기 6기 가동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규로 고성 하이화력이 올 4월부터 상업 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포 화력이나 고성 하이 화력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나쁜 오염 물질들이 삼천포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대응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성 발전소가 조제해 있는 고성 하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생활권이 거의 삼천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주민 대책이나 이런 분들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대응 상황들을 저희가 받아서 같이 이제 연대해서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 10기를 없애겠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새로 짓고 있는 7기의 발전소가 그것보다 훨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고 계시는 고성 하이 석탄 화력발전소고 지금 2080메가와트로 이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 하이 쪽에서 그 발전된 양이 이제 가는 비율은 경남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경남 차원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그 전기 생산 중 70%는 이제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합니다. 웅소리는 나는데 녹음을 시키니까 거기 녹음이 안 되더라고. 거기 웅소리가 소리가 커야 녹음이. 거기 녹음이 안 돼서 어머 이거 못 살겠다 이래갖고 어찌 살겠노. 나는 그 소리를 이 사람을 갖다가 이 나날이 죽이는. 그냥 뭐 쏙만 매스컴하다 생각했는데 병원에 어느 이제 검진을 다른 쪽으로 갔었는데 암이라는 판정을 전년도에 받았습니다. 이게 근래에 이뿐만 아니고 많은 암 환자가 하나씩 나타나는 거. 지금은 저희 등명마을 주민들이 이제 현재로 암 환자나 지병이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마 발전소 그 전에 있었던 발전소로부터서 아마 이렇게 아픔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암 환자가 이제 있던 부분은 이제 우리 앞으로 살아가면서 신규 화력 발전소가 이제 들어서면서 가동이 되면 저희들은 뭐 이제 죽든지 살든지 우리 주민 할아버지가 그냥 마을을 버리듯이 하던데 우리 자식들이 여기 오는 것을 죽어도 맞겠다고 또 한답니다. 그 초등학생들의 소변에서 비소 농도가 다른 지역의 3,800 정도 높게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또 뭐 강갱지항이라고 그러면은 2012년도에 태풍 볼라벤 때 77,000톤급의 그 석탄 운반선이 자초가 돼서 그 인근 사천시 신수도라는 섬에서 이렇게 완전히 그 큰 화물선이 두동강이 나서 석탄이 한 6,000톤의 바다에 유실이 되는 그런 대형 환경 재앙도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발파 과정에서 또 시운전 과정에서 마을에 피해를 주고 염소도 도망가고 동물이 도망가고 집 밖으로 나가고. 하동 쪽에는 전수조사를 주민 자체 내에서 실시를 해가지고 그거를 KNN 방송에다가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중요한 게 그렇게 해야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전혀 없고 피해는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전국에 알리면서 이게 이슈화가 돼야지만 발전소 주변 지역법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나는 그간의 나를 떠올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여러 생각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마두영이라고 합니다. 배우와 연극 연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여러 사람을 거쳐서 우연치 않게 이 다큐멘터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남 하동에 8기, 고성에 6기, 여수에 4기, 그다음에 강원도에 6기, 이렇게 해서 전국에 현재 60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령화력과 신보령화력인데요. 이건 그 법인은 분리가 나가지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둘 다 중부발전에서 운영하는 건데 분리를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면서 활동가분들을 처음으로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NGO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숭고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활동가분들은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배우만큼 말을 굉장히 잘한다거나 만나고 발언하고 설득하고 투쟁하고 그런 점이 무대에 서서 발언하는 관객들을 설득하고 또 어떤 식으로는 예술로 투쟁하고 그런 지점이 이 활동가와 예술가가 좀 닮아 있는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시켜 먹었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닦은 것 중에 한 60, 70%는
아, 이렇게 배달 음식. 석탄 발전에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근에 우리가 기후 위기라는 단어에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후 위기를 막연한 미래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기후 에너지 분야에서 연구하고 활동하고 있는 한 제각이라고 합니다. 네, IPCC 1.5도 특별 보고서가 2018년에 만들어졌죠. 그거는 지금 거의 기후 변화에 관한 거의 모든 이 논의들의 기준점이 되고 있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IPCC는 앞서 본 것처럼 기후 변화에 관한 최신의 과학적 정보를 잘 요약하고 그거를 정부들이 참고하도록 내놓는 보고서 작업들을 90년대 초반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5년마다 보고서들을 쭉 냈죠. 그래서 2014년도에 5차 보고서가 지금 냈고 지금 6차 보고서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중간에 2018년에 1.5도 특별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낸 겁니다. 파리 협정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를 뽑으라면 온도 목표라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2도 목표 혹은 1.5도 목표라고 하는 온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탄소 중립 뭐 이런 네네. 용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탄소 중립,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게 아니라 화석연료 사용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자라는 겁니다. 어디서도 화석연료를 캐지 말고 사용하지 말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저는 배출 제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이게 배출 제로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배출 제로에다가 순자로 붙이면 탄소 중립과 거의 좀 비슷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순이라는 게 넷이라는 뜻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탄소 중립, 배출 순 제로는 같은 의미고 배출 제로는 완전 다른 얘기에서 화석연료를 완전히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여기 천막을 치게 된 이유는요. 홍천 군민들이 투표로 뽑은 홍천 군수를 주민 편으로 다가오게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오늘이 아마 92일째인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전부터 천막 농성 전부터 주민들이 1인 피켓 시위나 집회들을 통해서 한 거는 거의 2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영하 25도를 넘나드는 혹한 속에서도 천막을 24시간 지키는 이유는 제일 먼저가 송전탑이 들어서면 암에 걸려 죽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제일 고통스럽고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쫓아오는 게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급한 돈이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농협 같은 제2금융권에다가 담보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신용이 좋아서 어디 가서 이렇게 신용 하나로 대출을 받아올 수도 없고 재산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아마 우리 주민들한테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한 걸로 생각됩니다. 네, 저는 강원도 홍천군 동면 속초리에 사는 남궁석이라고 하고요.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가장 다가오는 게 재산가치 하락입니다. 재산가치가 보통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4분의 1 정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부동산업자가 땅 살 사람을 데리고 오면 송전탑만 보이면 바로 뒤돌아서 갑니다. 거래도 안 되고요. 가치도 떨어지고 농협에서 담보도 잡아주질 않습니다. 거의. 그리고 지금 500kV는 전자파가 없다고 하는데 그건 그들의 얘기고 20년 전에 세워진 76만 5천 볼트 765는 20년 되니까 사는 곳이 땅값이 다 하락해버리고 사람이 아프고 그리고 이게 100m 높이가 되다 보니까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철탑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환경단체 일을 하긴 하는데 원주녹색연합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송전탑 대책위 주민들, 양수발전소 반대 대책위 주민들과 함께 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동해안서부터 신가평까지 이어지는 500kV 초고압 직류 송전 선로 사업에 해당 구간에 지금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동부 구간 쪽인 저쪽 울진 봉화, 그다음에 삼척, 그리고 강릉, 평창 그쪽 동부 구간과 서부 구간 쪽에 이제 횡성, 여기 홍천, 양평, 가평으로 이어지는데 홍천 지역에 약 그 80여 기의 그 송전탑이 꼽히게 돼서 어떻게 보면 개발 사업을 확정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묻는다거나 또는 그 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 주민을 배제하고 그냥 국가 전력망 사업이다, 기간 산업이다 하는 식으로 상향식에서 그냥 하향식으로 명령하는 식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긴 한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남는 게 없어요. 송전선로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그러니까 개발에 의한 그 어떤 행정적인 피해도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지금 기후 위기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그 탈석탄 또 넷제로 이야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를 신규로 증설하고 있고 핵발전소 사업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전력을 생산해서 결국은 이제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그 지역의 피해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물어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럼 전기가 지금 모자르냐? 그럼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그런 이 전력 수급 계획 확인하는 거에도 보면 오늘만 해도 전력 예비율이 43.34%거든요. 이게 20%대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게다가 핵발전소 가동률은 지금 100% 가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만 가동하고 있고 아직 발전소 그 발전 비율에 따라서 놓고 보면 전기가 많이 남아 도는데도 수도권의 전기를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삼척의 석탄 발전소가 건설되지 않는다면 고압 송전탑 역시 들어설 필요가 없습니다. 고압 송전탑이 건설되는 것은 제2의 밀양 사태와 같은 일입니다. 우리 의식 속에 진동처럼 울리는 공포는 석탄이다. 이병길으로 수도권과 서울로 보이면 경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지금 건설 중인 먼 길 한걸음에 달려오신 활동가 여러분과 삼척 지역에서 삼척 블루파워 석탄화력 발전 저지를 위해서 애쓰는 주민들께 감사와 존경 인사 드립니다. 저희 냉방해변 원상복구 공동 투쟁위원회는 또다시 삼척의 대기오염의 주범이고 환경파괴의 주범인 석탄화력 발전을 건설하고 그것을 용인했다는 것은 삼척 시민들을 오용한 처사라고밖에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궁핍이야말로 무서운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믿게 되었다. 더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누워 있는 거는 소위 다이인 시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유럽에서 기후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메시지 자체는 이대로라면 우린 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누웠고 어쨌든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 무엇보다 또 눕는다는 행위 자체가 우리 그런 메시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상당히 강렬한 이미지가 된 거죠. 사람들이 왜 갑자기 사이다에 물리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들어 누운 거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고 근데 이게 그렇게 대규모적으로 하기도 하고 소규모적으로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경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기후위기에 무관심하잖아요. 드론을 보고 사람들이 언뜻 불안한 마음도 있긴 하지만 그냥 일상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먼저 여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인권에 관련된 부분 세 분 말씀 듣고 상호사 안보까지 이어지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후위기는 너무나도 큰 짐입니다. 기후위기는 자신의 권리와 생존을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선배 세대보다 훨씬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살아야지 겨우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14년까지 포스코는 49조 원을 쏟아가지고 무분별하게 해외 자원개발 투자 및 기업 인수합병 신설 등을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 포스코는 굉장히 무량한 기업이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포스코의 부채 비율이 2014년에 88%로 2012년에는 트리플 B 플러스로 강등되는 등 굉장히 부실한 회사로 지금 바뀌어 있고요. 우리는 여기 포스코라는 기업을 규탄하기 위해 모였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포스코가 인수한 신적 블루파워 석탄 발전소 건설 사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보통 시민분들이 이제 석탄 발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문제다 보니까 인식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시민이 사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석탄 발전과 결부되어 있는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잘 아시는 에너지 줄이기, 전기 아끼기, 채식하기, 그리고 다회용품 사용하기 정도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실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온갖 지켜지지도 않을 개발의 신기루들을 주민들에게 욕망을 충동질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정치, 지속가능한 사회 인프라 만들 수 없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라도 국회는 당장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되새겨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석탄 발전이 이제 기후 위기를 비롯해서 에너지 전환에 많은 분야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번 가덕도 신공항도 그런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가덕도 신공항을 짓자는 게 좀 더 경제 성장이나 어떠한 사람들이 다른 곳에 좀 빨리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 정말 지금 우리나라의 공항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공항이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여기서 확장도 움직여 갖고 나눠 이렇게 한번 하고 돌고 갔다 왔다 뜨게 하고 다시 나오고 환경에 관한 작품들을 최근에 하신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환경이 제 삶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할 텐데 저도 어떤 제 삶의 질문에서 나온 연장선상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맨날 왜 나한테 이게 쓰레기 모인 데서 사진 찍으라고 그랬는지 그때 이해를 못했거든. 이 쓰레기가 뭐가 이쁘지도 않고 이 지저분한 거에서 왜 자꾸 사진을 찍으려고 하지? 이 많은 쓰레기들을 우리 모은 거 말고도 주워와가지고 일단은 쓰레기를 모으고 씻고 그 과정, 그 수행성을 통해서 뭘 느끼는지 그걸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어. 그리고 쓰레기로 작품을 만들 때
작품을 위해서 일부러 모은 것을 재료들을 사서 그걸로 미장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활용해서 이제 작품화하는 것을 시도하기 위해 과연 어떻게 미장센이 나올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는 거 목적이었지.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 내가 버린 쓰레기 말고 다른 사람들이 버린 재활용 쓰레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음식 쓰레기까지 그대로 있고 야 근데 이게 먹는 사람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나. 재생에너지를 찾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석탄이나 석유는 계속 소비되고 그게 환경오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자원이 계속 고갈되잖아요.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에너지를 찾는 것, 그것이 계속 에너지가 순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삼척 석탄 발전 배치 없이는 탄소 중립도 없다. 삼척 블루파워 석탄 발전 건설과 금융 투자 분산을 위한 시민사회 선언들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어서 5분 거리를 승용차를 끌고 가며 바쁜 일상을 핑계 삼았고 코로나 팬데믹을 이후로 수많은 배달 물건을 소유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구의 위기를 인류의 멸망을 정말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가장 최우선의 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삼척 석탄 발전 중단일 것입니다. 세상은 참 한결같아서 기후위기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여전히 석탄을 손에 쥐고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2050년을 넘어서도 발전소를 돌릴 계획이라는 게 가능한 건가요? 이기심이 당한 인간은 끝없는 자본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이기의 문명을 만들어내서 인간이 절멸할 수 있는 그런 하느님에 반대되는 그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우리 후세의 아기들이 정말 우리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 기후위기에 대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 겪고 있는 것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중부발전은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무언가가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미래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 누군가 내게 질문한 적이 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모두를 위한 것에 관한 이야기. 함께. 지금 행동한다면 되느냐? 그 질문을 바꿔야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뭐라도 안 될 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건데, 그리고 그것도 더 빨리 과감하게 행동을 해야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 좀 사실은 비관이 싹틀 때마다 사실은 어쨌든 전 떠올려 보는 거는 거의 청소년들 를 떠올려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서울 하늘이 언제나 똑같다고 생각했다. 영원하다고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함께 서 있는지도 모른다.